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 연산을 딱 이야기하고 끝! 오늘 끝! 어려워.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저집합 유의 부분집합 AB의 다음 중 항상 오는 것을 한번 골라볼까? 절대적인 표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봐봐, 선생님, 요거 더도 풀 수 있어. 오전하니. 풀 수 있는데, 풀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문제를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하는 거지. 야, 좀 복잡하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보세요.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그치? 근데 A랑 B랑 겹치는 게 있어, 없어? 몰라. 모르면 일단 일반적으로는 겹치게 그려놓고, 알고 봤더니 서로수잖아? 그럼 여기 원소가 없었어!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합 3개가 나오잖아? 그럼 세 집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알지? 그치? 올림픽. 이거 하나. 올림픽의 일부지. 여기 둘. B. 셋.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그려놓고, 봤더니 A랑 겹치는 게 없었대. 그럼 여기가 없었어!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요거. 문제에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번 훑어보자.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걸 빼세요. 요거는 마치 요거랑 똑같은 거지. 확인을 우리는 계속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확인을 계속 하면서 갈 거고요. 확인,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잖아? 그걸 얘를 뭐라고 하지? 이걸 여집합에 대한 정의라고 하지. 여집합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A에서 전체에서 A가 아닌 거 빼니까 뭐 요게 아니라 얘는 여집합에 대한 정의여서 요거의 전체 여집합이야. 이게 누구다?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A라 합니다. 이게 1번이지. 해석. 2번 갑니다. 2번. 이것도 역시 해석. A가 아닌 거와 교집합 A를 막 겹치는 데가 있어? 당연히 없어. 그렇지? 답은 2번이네. 3번. 그럼 가보기만 하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요. 이게 A 합 B랑 비교했을 때 어찌 되냐? 뭐 어떤 집합이든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또 갑니다. 4번. 야, 안 해 이제. 4번은 A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우진아? 공집합. 야,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지겠지? 5번은 패스.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집합 연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671번. 우준이가 복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난 몰라요. 모르지만 이거는 기억할 거라 믿어요. 야, A랑 B랑 교집합을 딱 했는데, 야, 흡수했네. 뭐라고? 아니. 포함 관계. 요거까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뭐 어디에 포함되고 이거는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흡수 법칙이 됐다. 흡수 법칙. 선생님, 이거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했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생각은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서 물론 너무 좋지만, 얘는 포함 관계다.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얘기해줘. 그치, A가 B 안에 있어. 요거지, 그치? 요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 요거네. 요 포함 관계인데,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첫 번째 1번 갑니다. 1번도 역시 흡수 법칙. A랑 B랑 있는 거 다 털었으면은 B 나오겠지. 맞습니다. 2번. 이거 대우명제라고 했고, 상황을 다 뒤집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A 여집합, B 여집합, 포함 관계는 뒤집어줘야 맞습니다. 이거지, 그치? 기억나지? 다시 3번 갑니다. 3번. 선생님, 요거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 A가 아닌 거와 B가 아닌 거에 교집합을 딱 봤더니 B가 아닌 거야. 이건 선생님 알려준 적이 없어요. 맞지? 이건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할까? 응? 그래. 나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 얘 드모르간. 얘 여집합이나 얘 여집합이 똑같으면은 같은 거 아니야. 여집합을 취해보는 거지. 그래서 A 합 B 드모르간은 B랑 같냐? 보니까 얘랑 똑같은 거네? 그치? 이렇게 된 거다. 다시 4번. 기억나지? 야, A에서 우진아,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네? 이건 무슨 얘기지?
그렇지. 맞는 거지, 이것도. 5번 갑니다. 5번. B랑 상상, A 여랑 했더니, 겹치는 게 없구나.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야. 이거는 B가 어디에?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B 기준 A랑 겹치는 거 다 빼. 그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남네? 그럼 A가 B를 안고 있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잘하네. 비차집합 A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시 갑니다. 유형 8번으로 가요. 이제 문제를 풀러가는 거지. 법칙이 아니라 문제를 풀러갈 거고 675번으로 갈게요. 요 속도로 딱 1시간만 진도 나갈 거야. 갑니다. 전체 입합 U가 있습니다. 전체 입합 U가 있는데요. 얘는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까지, 3까지는 이렇게 있다. 세 부분집합 A, B, X에 대해서 A 집합은 얘에 대한 부분집합인데 A는 마이랑 0이랑 1을 갖고 있고 다시 B는 마이랑 마일이랑 0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네. 선생님, 비차집합 A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X래요. 흡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비차집합 A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X에 포함되어 있구나. 다시 두 번째. A 합집합 X가 A 합집도 약합집합이야? X래요. 이거 뭐야? 이거 뭐 선생님 맞게 쓰고 있냐? 뭐 다 X야. 뭐요 이거? 아무튼 몰라. 이게 뭐예요? A가 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뭐야 이게? 갑니다. 첫 번째 거부터. 얘는 비차집합 A라고 하는 건 너 기준! 너 겹치고 다 빼! 뭐밖에 안 남아. 마이너스 1밖에 안 남는데 마이너스 1은 X가 원소로 갖고 있다.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인데 너네도 다 X가 원소로 갖고 있다. 다른 기준은 없으니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반드시 갖고 있어. 마이 갖고 있어. 0 갖고 있어. 1 갖고 있어. 나머지는 관심 없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X가 될 수 있는 거는 총 몇 개? 2의 제곱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쉽지? 결국에는 자꾸 이제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흡수 법칙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활용이다! 라고 해서 흡수 법칙만 계속 나올 거야. 졸리네? 쉽다는 거지. 다시 갑니다, 뒤로. 유형 9번. 드모르간. 이거는 뭐 천천히, 그래도 천천히. 682번. 전체 입합 U가 있는데요. 이게 있는데, 원소가 1, 2, 3, 땡, 9까지 이렇게 있고요. 다시 A 집합은 1, 3, 5, 7까지만 1, 3, 5, 7까지만 A 집합이고 B 집합은 1, 4, 6, 7만 B 집합은 1, 4, 6, 7만 B 집합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A 합 B가 A 합 B B 합집합 뒤에는 A 여합 들어 B 여의 전체 또 여네.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이걸 풀기를 원하는 거지. 냅둬 잘하잖아. 이건 뭐예요? A 합 B에서 합칠 건데 드모르간 A 교 B를 합칠 거야. 근데 이게 뭐냐? 흡수되는 거 아니야? 야, A 합 B에서 A에 대한 부분 집합인데 전체를 다 하래. 결국엔 뭘 구하는 거지? A 합 집합 B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A 합 B에 들어간 원소는 1, 3, 4, 5, 6, 7이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 세면 둘레 6개가 답이다. 야, 얼마나 쉬워? 그치? 말이 쉽지? 말이 쉬운데 좀 어렵습니다. 자, 하다 보면 좀 복잡한 게 좀 있을 거고 일단 저기는 686번으로 다시 갈게요. 가보자. 이거는 이제 어려워. 선생님 밑에 있는 거 한번 시켜볼 건데 네, 하나 풀고 선생님이 연산법칙이라는 거 할 때 집합이 연산법칙이지. 예스 왜 이래.
집합의 연산 법칙에는 예스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그치? 네 가지가 있었어. 1번 뭐 되게 임팩트 있는 뭐 흡수 법칙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뭐 합집합 교집 뭐 저 포함 관계에 대한 성질 막 이런 거 말고 연산 법칙 뭐 있었지? 1번 그치?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세 번째 분배 법칙. 네 번째 드 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네 가지 있었네. 근데 네 개 중에 요 세 가지는 그치? 차집합을 왕따시킵니다. 그치? 여기에 차집합은 절대 끼지 않아요. 차집합이라는 거는 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요 차집합은 기준이 있거든. 앞에 있는 거 기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 했지만 A 차집합 B야! 연산법칙 막 쓸 거거든? 그럼 바꿔야지, 어떻게? 그래, 바로 뻥 까고 시발 뻥 올라왔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그럼 출발해 볼게. 여기 문제에서 686번에서 A 차집합, B 차집합, A 차집합, C. 요거 항상 같은 집합을 골라볼까?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딱 그려놓고 색칠 이쁘게 한 다음에 얘랑 똑같아 이렇게 찾아도 되긴 하거든.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차집합 끼면 돼, 안 돼? 안 돼. 다 바꿔. 첫 번째, A 차집합 B에서 A 교 B여로 바꿉니다. 이렇게. 두 번째, A 차집합 C에서 A 교 B C여로 바꿉니다. 근데 또 차집합 또 있네? 바꿉니다. 신발 바로 뻥까 신발 올라왔어, 이거지, 그치? 그럼 드모르간까지 잘 쓰면 되지 않을까? 내가 써볼게요. A 교 B여에다가 교집합. 이거는 A여 합 C. 이거네. 와! 씨, 어떻게 하냐? 어렵지? 가볼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분배 법칙 할 거야. 나 아는 게 없거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분배 법칙. 봐봐. 여기는 요 뭉탱이를 기준으로. 뭐에 상관이 없어요. 요 뭉탱이를 기준으로. 얘랑 얘. 이렇게. 그럼 요거네. A 교 B여. 교집합 A여. 얘 때문에 이거 한 거거든. 에다가 교집합. 되고 있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잖아. 그치. 다시 갑니다. 선생님, 요거는 A 교 B여에다가 교집합 C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봐봐. 이거는 A 교집합 얘잖아. 얘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거랑 A가 아닌 거랑 교집합이 있어? 없어. 얘는 분명히 한국말로 A의 부분집합이에요. 야, 근데 A의 부분집합이랑 A가 아닌 거랑 교집합은 없어요. 얘는 공집합이야. 이렇게. 그럼 뒤에 것만 남았네. 그럼 요거 뭐야? A, 교, B, 여, 교, C. 이렇게? 뭐 같은 게 있는지 좀 이따 확인할 거고,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차집합 B에 교집합 C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 보기 보면 답이 없을 거야. 이게 다시 또 바꿔볼게.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선생님, 이거 교환, 같은 연산이야? 교환 법칙도 되고, 결합 법칙도 되고, 자유야, 자유. 그래서, A 교 B, 여 교 C에다가, A 교 C, 교 B 여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야? A 교 C에다가 차집합 B랑 같습니다. 뭐, 얘도 다 똑같은 표현이다. 문제 있는 거 골라봐. 이거니까, 답 뭐 있냐? 요거 딱 있네. 답 5번이에요. 어렵지? 어려워. 이거는 제 껴맞추기 어려워. 687번을 출발합니다. 출발! 할 수 있어요. 출발. 608, 잘했는데, 우진아. 하나 찾은 것만 해서 선방 잘한 거야. 이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서 그래. 선방 잘한 거야. 687번에 니은 갑니다, 니은.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A 차집합, B 교 C입니다. 얘가요,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C랑
같은지 한번 봐볼래? 이렇게. 그렇지? 그 좌변 정리해서 우변 똑같다는 거 보여줄게. 차집합 일단 필요 없거든. 재료야, 재료. A교, B교, C의 전체 여집합. 신발 발로 뻥 찾고 신발 올라갔어. 그럼 다시 드모르간에 의해서 A교, B여에다가 합집합 C, C여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다시 분배. 오케이. A교, B여에다가 합집합 A교, C여라고 이렇게 될 거고, 발로 뻥 까서 신발 올라. 발로 뻥 까 신발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건 A 차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차집합 C랑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아직 어려워. 시험에 낼 거야. 잘 정리해봐잉. 갑니다. 출발. 야, 690번? 안 해? 알았어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690번. 갑니다.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 건 보여줄게. 290번. 봐보세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와 항상 같은 걸 골라볼까라고 했으니까, 오준아, 이거는 1번부터 열심히 칠해가면서 만들면 너무 좋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진짜 색칠 공부하듯이 너네 한번 이거 해볼래?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줄 거야, 복잡하게.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보니까 A에서 뭐 뺀 거네. 어디 뺀 거야? 요거 뺀 건데 차집합으로 빼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빼는 게 아니라 겹치는 데만 빼는 거지.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데는 뭐예요? Y 차집합 Z지, 그지?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거네. X에서 빼는 거야. Y 차집합 Z라고 하면은 얘네들 포함하지 않고 얘만 딱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빼면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근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는 안 포함하고 여기를 포함할 수 있는 집합을 표현해서 빼면 되는구나. 요까지만 잘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거 어렵지 않아.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똑같고 무조건 다 색칠해가면서 있는 거 찾아봐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고, 저기 있는 693번 같은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색칠해봐. 안 되면 해보는 거지 뭐. 어딨어 그런 게. 그렇지? 열심히 색칠해보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돼요? 하면은 갖고 와서 질문이요 하면 됩니다. 맞춰도. 알겠지? 이제 다시 넘어왔어요. 어디로 가냐면 집합 기타 집합으로 합니다. 기타 집합. 응? 기타 집합으로 합니다. 기타 집합. 이 개념. 이제 거의 끝났어. 시간이 40분 남았어. 기타 집합입니다. 기타 집합 첫 번째, 대칭 차집합이 기타 집합이다. 1번 주제는 대칭 차집합이라 합니다. 말뜻 그대로야. 대칭돼 있게 차집합돼 있는 부분. 대칭 차집합. 한국말 직역하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의 대칭 차집합 부분을 골라봐! 라고 하잖아? 그러면 A랑 B의 대칭 차집합 부분은 A 차집합 B인 요 부분과 다시 B 차집합 A인 요 부분을 더한 게 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대칭되게 차집합돼 있잖아. 그럼 오케이? 그럼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식을 나타내는 연산, 더하기, 빼기, 교집합 이렇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문제 시킨 대로 움직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대. 이렇게 많이 준대. 몰라? 딱 이렇게 나오면 별이면 별로 하는 거고 그냥. 그렇지? 요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요 부분을 나타냅니다. 직역 어떻게 한다고?
대칭되게 차집합되어 있는 부분을 더하는 게 대칭 차집합이야. 선생님이 옆에다 친절하게 적어줄게. 한국말 직역이다. 알겠지? 한국말을 직역한 거. 근데 어찌됐든 대칭 차집합이야 하면 이 부분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건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선생님 요거는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는 요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온 대칭 차집합이다. 활용은 어떤 걸 더 많이 할까? 밑에 겁니다. 알겠지? 근데 두 개 다 똑같이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은 맞아요. 똑같은 거다. 그럼 이제 봐봐. 어떻게 하냐면 A랑 B의 대칭 차집합을 찾는 방법은 A를 색칠하고 B를 색칠하고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A 칠하고 B 칠하고 겹치는 데는 지워버려. 된 거 맞아? 출발해. 이제 간다. 출발. 첫 번째. A 대칭 차집합 A는 뭘까? A 칠하고 B 칠하고 겹치는데 다 빼버려. 뭐야? A 칠해? A 또 칠해? 겹치는데 다 빼버렸어.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실 맨날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거. 그럼 다시 하면 두 번째. 끝도 없이 있지. A 대칭 차집합 공집합 뭘까요? 옳지. 야, 됐네. A다. 그럼 다시 갑니다. 세 번째. A 대칭 차집합 전체는 뭘까요? 옳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다. 야, 이거 보면서 어려운 거 있나? 없지. 그럼 봐봐. 잘 생각하면 돼. 생각할 수가 있으면 돼. 생각할 수가 있으면 갑니다. 네 번째가요, 네 번째. 선생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A 대칭 차집합 B나 B 대칭 차집합 A가 똑같네. 맞지? 어쨌든 한 번씩 칠하고 겹친데 다 제외하는 거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오케이? 다시 가요. 다섯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연산 법칙을 하는 김에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랑 잘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뭐 쉬운 거 있다고. 에다가 대칭 차집합 C랑 결합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못 하겠지? 합니다. 이거 외워 그러면은 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색칠 공부를 해봤더니 색칠하기를 직접 해봤더니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은 거야. 오케이? 그걸 뭐 우리가 색칠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그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교환 법칙 기본적으로 성립하고요. 요것도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기타 집합의 첫 번째 논점이다. 그럼 두 번째 논점으로 갑니다. 두 번째 2번. 두 번째는 우리 쉬운 거부터 합시다. 배수집합이라고 합니다. 딱 두 개만 할게. 원래 서로소집합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 이거는 배수집합, 약수집합까지만 할게요. 배수집합 먼저 갑니다. 어떤 AN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X바 X는 N의 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AN이라고 한다. 오케이? 한번 해볼까? 그럼 A2는 이거 무한집합이네. 맞지? 무한집합. 누구? 2, 4, 6, 8, 좀 더 10, 좀 더 12, 좀 더 14, 좀 더 16. 무한집합. 오케이? 다시 갑니다. A3 쓸 거예요. A3. 요거는 3, 근데 이거 쓰다 보니까 오진아 위에 거랑 관계가 있니? 없지. 좀 뭐 다른 집합이야 그냥. 관계 없어. 몰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지 그치?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가요. A4 볼게요. 4의 배수 쓸 건데 4, 8, 12, 16, 20. A4가 관계 있는 게 있나? 있지. 누구?
A. 아, 야, 이거 배수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구나. 그치? 어떻게? A4가 A2의 일부입니다. 당연한 거지, 왜? 4의 배수는 2의 배수 일부 갖다 쓴 거거든. 그치? 그럼 선생님 또 써볼게요. A5 건너뛰고, 필요 없어. A6 갑니다. A6은 6. 6이 12, 6, 3, 18, 6, 4, 24. 보이는 게 있다. 그치? 뭐야? 아, 이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요거처럼, 맞지? 6의 배수는요, 뭐의 배수를, 2의 배수를 일부 갖다 쓴 거기도 하고, 6의 배수는요, 3의 배수를 일부 갖다 쓴 거기도 합니다. 일반화, 가능하지? 일반화 어떻게 돼요? AM과 AN이 이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요 M은 N의 뭐예요? 배수입니다. 찾았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그럼, 교집합에 대한 일반성이 있을까? 해볼까? 봐봐, 우리 있어요. 우리 잘 알거든. 공배수 막 이런 거 알잖아, 그지? A3이랑 교집합을 막 취해. 공배수니까 뭐예요? 오케이, 나이스, A6이다. 쉽네. 그지? 다시 해볼까? A랑 교집합. A10합은 뭘까요? 뭐라고? 그 소리로. A10, A20. 10, A10이지. 이렇게. 공배수. 2랑 10의 공배수.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공배수를 찾는 거고, 맞지? 얘 두 개 곱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일반화가 됩니다. 어떻게? AM과 교집합. AN이라고 하는 게, AL과 같은데, 여기 있는 L은 뭐예요? M과 N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그래서 배수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 사이에 일반화가 있을까? A랑 A3의 합집합은 뭐 나오니? 그냥 막 들어있겠지. 관심 없지? 근데 포함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합집합이 일반화가 되겠지. 그치? 뭐 때문에? 흡수 법칙 때문에. 오케이? 포함 관계가 없는 거는 합집합 일반화 없어요. 교집합 포함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다시 그 다음 갑니다. 약수 집합으로 합니다. 세 번째. 가보자. BN이라고 할게. X바 X는 N의 약수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배수집합을 하고 지금 넘어온 거잖아, 그치? 잘 찾을 거야. 믿음. B부터 갑니다. 봐봐, 이게 혹시 까먹잖아. 까먹으면은 선생님 한 대로 하면 돼. 2, 3, 4, 6만 써보면 솔직히 다 보여, 원래. 알겠지? B부터 갑니다. 누구예요? 1이랑 2, 이렇게. 다시 B3 갑니다. B3은 누구냐면은 1, 3, 이렇게. 아무 특징적인 게 없어요, 두 개만 보면은. 근데 B4로 넘어가잖아. B4는 1, 2, 4라고 해서, 얘 약수 중에 2가 있으니까 얘를 약수로 갖는 애는 여기 포함되어 있다. 맞지? 다시 B6으로 넘어갑니다. B6은요, 1, 2, 3, 6이다. 이렇게. 오케이, 출발해 봅시다. 포함 관계 보인다. 맞지? 일단, B2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B4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치? 얘랑 상황이 역전됐네. 다시 B2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냐면 B6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시 B3이라고 하는 거는 B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많이 표현해 보려고 한 거고, 이 정도 표현 되겠네, 그지? 일반화 가능합니다. BM과요, BN에 대한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은데,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 같다고? M은 N의 약수면 된다. 이렇게. 맞나? 그리고 공통된 약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공약수라는 게 있잖아. 가볼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B4랑 교집합. B6을 막 했대요. 공약수 누구 있지? B, 그렇지, 이렇게. 됐다!
벌써 끝났네. 그치? 일반화? 갑니다. 아, 선생님, 요 BM과요, BN에 대한 요 일반적인 표현은 BL이라 하는데, 여기 있는 L은 뭐랑 같냐면, M과 N의 뭐예요? 최대 공약수랑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나간 데까지만 해오면 돼요. 선생님이 약속된 시간까지만 딱 나가고 더 안 나가. 전체 입합 U가 있습니다. U가 있는데 1, 2, 3 원소의 개수는 많지만 유한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부분 집합 AK에 대해서 쉽게 씁시다. AK는 뭐냐면 K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는 배수 집합입니다. 이거지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해보자. A3 교 오진 A4와 A6에 대한 합집합의 일반화는 돼? 안 돼? A4, A6 돼? 안 돼. 없어. 그치? 포함관계 있지 않은 이상 없어. 어떻게 한다고? 분배 먼저 합니다. 근데 아는 거 먼저 해야지. 분배. 그리고 A3 교 A4와 합집합 A3 교 A6을 할 건데 배수집합이야. 배수집합. A3과 A4 교집합하면 뭐 나오니? 그치? A12가 나와. 12의 배수가 있을 거고 합집합. A3과 A6 교집합하면 누가 나오니? A6. 오케이. 이거 뭐야? A6과 A10이네. 흡수. 어디로 가? 합집합. 그치? A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답은 원소의 개수는 6의 배수의 개수니까 총 16개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다시 유형 13번으로 갑니다. 698번. 부등식.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부등식 문제가 나오자. 집합에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몰라도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뭐 공부 못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몰라 틀린 것보다 실수해서 빠뜨려 먹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었냐면은, 그냥 수직선을 그리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리고 하자. 봅시다. A집합도 갑니다. A집합은요, 중괄호 귀찮아. 인수분해 쫙 해봤더니 뭐예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갖고 있는 집합을 A집합이라고 하고, 다시 B로 갑니다. B는 이거예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원소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 밑에 있는 조건에서, 아마 A 교 B가 뭐랑 같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B집합의 원소는 일단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다. 그래서 여긴 요 식을 바꿔. 내 맘이거든. 알파랑 베타를 그냥 근이라고 하자. 모르겠어. 이렇게. 라고 하면 얘에 대한 근은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거야. 다시 계속. 문제에서 A 합 B도 나와 있지. 갑니다. A 합 B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PQ를 막 구하러 갈 거야. 결국에는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문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뭐 내가 꼭 굳이 뭐 강요하진 않지만 여기 2가 있어요. 여기 4가 있고 필요한 요소 먼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5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교집합이라는 거는 여기가 교집합이래. 이건 A 교 B. 여기 문제에서는 요만큼이 합집합이래. 누구? A 합 B.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제 위쪽에다가 A랑 B 표현할 거야. A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입니다. 여기가 A. 요만큼은 겹쳐야 되고 B는 요만큼은 꼭 가져야 되니까 B는 어디예요? 요만큼이 B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럼 B에서 알파가 2구나.
베타가 5구나. 뭐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보자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요거지, 그치? 그래서 p 찾았더니 얼마야? q 찾았더니 해서 대입하면 답입니다. 선생님이 참고 삼아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니까 꼭 그림 그려서 열심히 하십시오. 다시 갈게요. 703번으로 갑니다. 여기 나왔다. 선생님 얘기했었지. 여기 기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근데 직역할 수만 있으면 돼요. A 다이아 B가 뭐랑 같냐면 A 빼기 B, A 차집합 B에다가 B 차집합 A를 막 열심히 하고요. 걔를 더해. 이거야. 됐네. 이거 뭐지? 대칭 차집합. 그치? 갈게. 갑니다. 1번. 이거지? 머릿속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A 대칭 차집합, 전체 집합에서 대칭 차집합 A를 하면은 뭐가 나오지? 전체 7에 A 7에 아닌 거 제외해. 그렇죠? A 여집합이에요. 그렇지? 겹치는 거 제외한 거니까. 다시 두 번째 갑니다. 어젠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A를 했다. 그럼 뭐 나오지? 그렇지? 잘한다. 3번. A 대칭 차집합 A는 뭐? 오케이. 답은 3번이고요. 이미 4번 건너뛰어 5번 갑니다. 5번도 건너뛰어 교집합 성립한다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에요. 쉽지? 물론 우리 같이 하니까 쉬운데 어렵습니다. 알았지? 어려우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오진 끝났어. 축하! 축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요. 유한집합의 라고 하는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무조건 지금부터는 다 활용 문제들만 열심히 다룰 거야. 한마디로 집합의 이름을 자꾸 줘야 돼. 넌 A, 넌 B, 넌 과학, 넌 수학 이렇게. 오케이? 이름 주고 그린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가볼까요? 갑니다. 근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막 세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법칙 하나가 있거든? 하나가 뭘까? 공식 하나가 있어요. 덧셈 공식이라고 하지, 그지? 그지? 덧셈 공식. 몰라? 뭐 그럴 수 있지 뭐.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그치? 그래서 넘버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 넘버는 A 합 B를 셀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지? A를 더해. 맞지? A를 한번 쫙 더해. 그 다음에 넘버 B를 한번 쫙 더해. 야, 근데 막 더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 두 번 더했네. 개수를 카운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A교 B 부분 한번 빼줄 거야. 이게 덧셈 공식이라고 하고요. 덧셈 법칙이라고 하고 요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는 거짓말이고 기본이고 이제 활용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하거나 뭐 그냥 머릿속으로 탁 해갖고 다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알겠지? 뭐 쉬운 건 패스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립니다. 근데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잖아. 나는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다 그려. 거의 대부분을. 오케이? 그럼 우진이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다 그려버려. 706번부터 출발할게요. 다 그려. 뭐 별로 없어. 전체가 U가 있고요. 갑니다. 전체 합 U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표현을 먼저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몰라! 근데 전체 입합의 개수가 30개고 넘버 전체 입합은 30개고요. 천천히 일단 가볼게요. 넘버 A라 함은 20개가 되고 또 넘버 B라 함은 15개가 되고요. 또 저기 막 이상한 게 막 있네. 뭐야 이거.
A여 마음에 안 들어. B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근데 얘가 4야. 이게 뭐냐면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넘버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4개다. 야, 그럼 요거네. A 합 B 빼놓고 나머지가 4개라는 거네. 그치? 여기 4개가 들어간다. 그럼 선생님 요거네요. 넘버 A 합 B는요, 전체 30개에서 4개 빼고 26개가 합집합에 대한 원소겠으네. 여기 다 채워 넣어야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덧셈 공식을 이용합니다. 가자. 선생님 넘버 A 합 B가, 이거 알아, 집어넣어. 넘버 A 알아, 집어넣어. 넘버 B 알아, 이것도 집어넣어. 차집합 넘버, 빼기 넘버 A 교 B예요. 이건 몰라. 이거 다들 차. 이거 26개. 요거는 20개, 플러스 이건 15개. 그렇지. 야, 이거 35개인데? 몇 개를 빼야지 26개가 되지? 9개다. 그래서 여기다 뭐 굳이 한번 채워넣어 보자면 여기는 9개고요. A의 개수가 총 20개니까 여기 11개고 여기는 6개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이 열심히 막 채웠는데 답을 구하는 건 뭐 여기서 이미 나온 거고 9개 나온 거고 벤 다이어그램에다 뭘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순서를 따지자면은 얘 또는 얘가 1순위예요. 얘가 먼저 베이스가 되고 얘를 구하잖아? 그럼 얘랑 여긴 얘는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2순위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겹치는 걸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토요일까지 화이팅! 어제 갑니다. 721번. 721번. 712번. 야, 지금 집에 갈 때가 됐어요. 자, 힘을 내야 돼. 저시집합이 있습니다. X 14개, Y 8개,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골라볼까? 이거는 선생님 부탁한데, 이거 딱 보면 할 수 있거든? 최대값 얼마냐? 8. 최소값 얼마냐? 2. 그치? 할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딱 보고, 8? 2?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풀이식으로 한번 써보자면은, 무조건 스타트는 누구냐면은, 합집합이야. 봐봐. 넘버 X가 전체부터 가볼까? 전체가 넘버 U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인 바램 같은 거지. 넘버 U는 20이고요. 넘버 X는, 근데 우진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 풀이가 바탕이 되되, 야,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일단 내 풀이 한번 보고, 한번 해보고, 이거 좀 별론데?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돼. 알겠지? 근데 일단 한번 따라해 봐야 돼요. 요걸 베이스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이제 교집합이든 뭐 합집합이든 무조건 합집합부터 시작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치? 얘네 2개 더하면 일단 20개가 넘어가니까 전체 집합이 20개여서 최대값은 일단 20부터 시작이고, 이렇게지? 제일 작은 값은 합집합에, 야, 얘가 여기 쏙 들어가 있다고 해도 제일 작은 게 몇 개야? 14개? 오케이, 좋아. 이렇게. 근데 선생님, 요거는, 나 교집합 구하는 거잖아? 요거는, 넘버 X에다가, 넘버 Y 더하고, 거기에다가, 넘버 X 교 Y를 빼는 거잖아. 요까지 하면은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맞지? 22만큼 다 빼. 이게 마팔이야. 마이너스 넘버 X 교 Y고요.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씩 곱했더니 2보다 크거나 같고 넘버 X 교 Y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다.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8인 것 같은데? 2인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해석하는 방법이 요거와 같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나 설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나도 8, 2 하고 끝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보이는데 어떻게 해. 하지만 할 수는 있어야 된다. 나중에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식으로 세워야 되거든,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